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이 이제 고점에서 횡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이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 리플에 대한 관심도가 하루에 무려 83만 건입니다. 이 83만 건의 거래량이 나올 정도로 사상 최고치를 향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스위프트 비켜 리플 21조 달러 결제시장 정조준이라고 하면서 제2의 폭등이 오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CEO 5년 내 스위프트 시장 14% 점유 선언을 하고 있고, XRP-L 생태계 활동 사상 최고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EVM 사이드 체인 그리고 RLUSD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에 대한 견인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술 지표는 2017년 랠리를 재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보게 되시면 기존의 국제은행 간 결제망이죠. 스위프트의 아성이 흔들리는 가운데 리플이 21조 달러에 달하는 글로벌 결제 시장의 패권을 차지하겠다라는 야심찬 포부를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활발한 생태계 확장과 긍정적인 기술력 신호가 맞물리면서 리플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지 시장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브래드 걸링 하우스는 이제 향후 5년 내에 스위프트 시장의 최대 14%, 우리 돈으로 약 21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XRP 원장이 차지할 수 있다라는 과감한 예측을 내놓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는 전통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급부상한 리플의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주장은 구체적인 온체인 데이터가 이제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현재 XRP-L의 1일 거래량은 무려 83만 건을 돌파를 했고요. 활성 주소는 2만 9천 개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탈중앙화 거래소에서의 이 거래량은 1200만 달러를 넘어서는 등 생태계 전반의 유동성과 참여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의 생태계 확장은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이 이끌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6월에 이제 출시된 이더리움 가상 머신이죠. 호환 사이드 체인이 출시 일주일 만에 1400개 이상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성화하면서 개발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이는 XRP 원장의 단순 결제를 넘어서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죠. 디파이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자, 또 다른 원동력은 리플의 자체 스테이블 코인 RLUSD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암호화폐 분석가 폴 베런은 RLUSD를 게임 체인저라고 칭하면서 달러와 1대 연동되고 매월 감사를 받는 등 기관 투자들의 신뢰를 얻을 요건을 갖췄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RLUSD 거래 시마다 XRP가 소각되어 공급량이 줄어드는 디플레이션 모델은 XRP의 장기적인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 지표 또한 이례적인 강세장을 예고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전문가 그레이트 매치비는 XRP의 월간 볼린저 밴드 확장이 되고 있음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는 지난 2017년 XRP가 무려 1300% 폭등하기 직전과 유사한 신호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과거 패턴을 기반으로 한 분석을 통해서 XRP의 다음 목표가가 얼마요? 45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는 파격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플의 과감한 비전과 실제 데이터로 증명되는 이 생태계의 성장, 그리고 과거의 급등장을 연상시키는 기술적 지표들이 맞물리면서 XRP가 글로벌 경제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국 미국이 가상화폐 뭐예요? 패권이죠. 이 패권을 잡기 위한 노력과 정치적인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미국 정부는 이 가상화폐를 밀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 리플이 가장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조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 트럼프의 속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니어스 법인데 리플이 RLUSD 그러니까 XRP가 이제 시장 지배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가 이제 서명 후에 규제 준수 스테이블 코인 부산 전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은 리플 RLUSD, XRP의 테더 USDT도 추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 등장 가능성도 제기가 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왜 트럼프, 그쵸? 왜 이 트럼프가 리플에게 있어서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이 리플을 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제 정치적 이슈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이유로서는 이제 SEC 규제 반대 입장이라 볼 수가 있다. 트럼프, 그쵸? 트럼프,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SEC 즉 게리 겐슬러죠. 이 게리 겐슬러의 강력한 규제 기조를 비판을 했었는데, XRP는 이제 SEC와 대표적인 규제 분쟁 중이기 때문에 간접적 수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암호화폐 산업 친화적 발언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산업을 미국에서 키우겠다라면서 발언을 하면서 뭐 채굴, 그쵸? 채굴 그리고 뭐 거래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자산, 그쵸? 자산 등등 우호적 태도를 보였는데 리플도 이 생태계 내 핵심 기업 중 하나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XRP 관련 인사와의 연계라고 볼 수가 있다. 뭐 리플과 가까운 이제 업계 인사들이 트럼프 진영의 기부 혹은 접촉한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뭐 했었어요?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뭐 이 부분만 봐도 사실 뭐 트럼프 2기 출범 이제 할 때에 굉장히 많이 이제 자원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것들을 도움을 줬다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리플의 미국 기반 그리고 고용 창출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플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고요. 미국 내 고용과 기술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진영의 미국 우선 정책에는 어떻게 맞물릴 수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자, 바이든과의 대비 전략. 사실 이 부분이 메인이라 볼 수가 있는데, 바이든 정부는 SEC를 통한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했었고요. XRP는 직접적으로 소송 대상이었는데, 트럼프는 암호화폐 규제를 바이든처럼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차별화된 어떻게 전략을 취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리플을 그쵸? 지지한다라고 밝힌 적은 없어요. 하지만 SEC 규제 반대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친화적 입장 변화 그리고 바이든과의 차별화된 전략 등 이런 이유로 리플이 트럼프 정책에 간접적으로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 산업의 정치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변동성,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이 자체의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소한 변동성이 움직일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고 시스템적으로 이해를 한다라면 우리는 이 사소한 무빙에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와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구조 자체를 이해하고 투자를 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관점입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지금 4,800원 자리에서 계속해서 지지해 주면서 짧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은 지금 전 고점 구간까지 와서 계속해서 한 번 터치했고, 자, 두 번째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실패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일 내, 길면은 이번 주 내에 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된다? 4,000원짜리까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냥 이렇게 계속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갈 거야 라고 보기보다는 계속해서 고점을 리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뚫지 못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결국에는 이번 주 내에 뚫게 된다라면은 계속해서 상승 파동이 이어질 것이고, 한 번 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계속 찔렀는데 돌파하지 못한다라면 다시 한번 4,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는 맞아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큰 조정이 한번 온 뒤에 다시 한번 올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리고 그림상으로 보았을 때도 사실 이 4,000원 라인까지 한번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올리는 그림이 좀 더 이쁜 그림이라고 보여지는 관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상승 관점보다는 하락 관점이 좀 더 가성비가 좋다라고 보여지는 관점입니다.